안녕하세요. 헬로바스 김실장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복습용으로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이 음성이 빠져 있다 보니까 좀 복습하실 때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음성으로 좀 해설을 하면서 같이 영상 보는 형태로 해서 다시 하나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하고요. 요거는 저희 학원 수강하신 분들에게만 제공을 할 생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잘 보시고 공부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할게요. 지금 이렇게 영상 보시면 이게 본 실습 과정이고요. 처음에 하시는 선긋기부터 시작이죠. 밖에서 안으로 3cm 상단면, 그 다음에 하단 부분 밖에서 안으로 5cm. 자 길이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굳이 너무 여러 번 할 필요 없어요. 저런 식으로 벽면까지 다 하시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위에 긋고 긋고 저런 식으로 이렇게 쭉 그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별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재단하는 거죠. 좀 넘기면서 볼게요. 자가 틀어지지 않게 잘 고정하고 처음에 시작 라인을 정리를 한번 했었죠. 처음에 이게 120cm가 안 되니까 처음에 할 때만 저렇게 줄자로 해서 저쪽에 들뜨지 않게 표시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칼질 가능하면 시험장 가셔서도 한 번에 시트지 다 자를 수 있게 좀 신경 써서 칼질을 하셔야 돼요. 한 번에 쭉 긋기가 힘들다면 좀 중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끊어 긁더라도 힘을 딱딱 균일하게 좀 주실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 손님이 좀 약하시니까 한 번에 끊기 힘드시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되고 공간이 허락한다면 저렇게 표시하는 것도 한 번에 뭐 800, 500, 500 이런 것들 표시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좀 최대한 시간을 줄이는 형태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500, 500 표시해서 1500, 800, 500, 500이었죠. 나머지는 보강재단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재단하시고 뭐 큰 어려운 게 없으니까. 자, 이제 보강재단 들어가시는 건데 보강재단까지 해서 시간을 최대한 제가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좀 가장 효율적이게 뭔가 내가 동선이 제일 좀 짧게 그렇게 그릴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실 때 보면 지금처럼 항상 큰 바닥 내벽 저쪽 거부터 먼저 그리시고 그 다음에 200, 400 양쪽에 표시해서 가로선 그었죠. 여기서 저희 치수가 제가 일부러 이걸 1200을 맞춘 게 이 자 길이를 활용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길이를 활용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그려보세요. 제가 실습간에는 지금 이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가 안내를 해 드린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자의 이쪽 부분과 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부분과 이 끝나는 부분을 이렇게 찍찍 긋는 형태로 해서 좀 효율적으로 그리는 게 있었죠. 그렇게 해서 꼭 좀 시간을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단까지 다 하고 세부 재단까지 하는데 최소한 30분 안에는 들어오셔야 되고 기왕이면 한 25분 안으로까지 한번 욕심을 내서 그렇게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cm 미리 맞춰서 저렇게 기역자로 해버리면 선 긋는 거 할 때 아무래도 조금 더 한두 번씩 줄으니까 좀 나을 거예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도안 이거 그려보고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 몸으로 그리다 보니까 조금 버벅거린 게 있는데 실습간에 제가 보여드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시험에선 뭐 이런 거 쓸 여유 없겠죠. 지금 복습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치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머리에 좀 이렇게 상기하고 계실 테니까 최대한 이것들 보면 제가 좀 걱정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실습 때 너무 이렇게 조각조각 따로따로 하시려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꼭 전체적인 그림을 머리로 그리고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작업된 그 보강 재단 그 규격기요. 사실은 보시면 이쪽 하단부의 치마 부분, 그 다음에 이쪽에 긴 것들, 그 다음에 여기 4개의 정사각형 일부러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 영상에서 저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그 면목 타고 도는 것들 그 다음에 각 부위별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거를 자꾸 상상하시고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로 칼질하고 저렇게 뚝뚝 할 때마다 뚝뚝 뭔가 떨어져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칼질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를 굳이 안 대도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굳이 자를 대느라 왔다 갔다 그것도 다 시간이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좋고요. 그것도 좀 신경 써서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하시고, 그래서 구분을 빨리 해놓고 빠르게 이제 보강 세부재단 바닥에서 이거 들고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반 접는 것들 4개 있죠. 면목 타고 도는 애들, 얘네들은 이렇게 바닥에서 접는 게 빨라요. 이렇게 하시는 게 빠르고, 이것도 하나 접고 자르고 하나 접고 자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접어놓고 다 한 번에 짝짝짝 자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분업화를 하는 거죠, 일종의. 접을 때 접고 자를 때 자르고 이렇게 구분이 돼야 돼요.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영상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요거 이렇게 자를 대고 꼭 꺾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 돌려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저거 그냥 돌리면 나중에 이렇게 이 높낮이가 다르다거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돌지 않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저런 것들 꼭 저렇게 자를 대고 리미트를 딱 이 한계점을 두고서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문어발 낼 때 이거 너무 잘게 하진 마세요. 일이 너무 수고스럽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3cm 정도면 크게 무리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쭉 하시면 되고요. 관통치마 기준 잡는 거 아시죠? 반 정도 올라왔을 때 양옆에 길이 같을 때 올려놓고 찍찍찍 흔적을 그어서 저 뒤쪽에서 보고, 안에 보면 원이 2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안에 원, 파이프의 그 안쪽 원과 바깥 원이 있으니까 바깥 원까지는 최소한 끊어야 내가 이거 관통치마를 돌릴 때 편해요. 그리고 나서 4등분하고 해서 총 12등분 되게 이렇게 크라운을 만들었었죠. 이렇게 크라운 만들고 잘 꺾어 놓고 이렇게 꼭꼭꼭 눌러가지고 다 꺾어 놓는 게 편해요. 이런 것들을 할 때 다 해놔야지 나중에 하다가 또 뭐하고 하다가 또 뭐하고 하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불편한 거고요. 거치마 잘 넣어 놓으시고, 작업 순서는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거 보강제 정사각형 모양의 요거 4개부터 이제 작업을 하시니까, 벽면에서 하는 작업은 제가 누차 강조 드리지만 저처럼 저렇게 화면상에서 뒤쪽에서 하셔야 돼요. 뒤쪽에서. 그리고 손은 항상 여기 지금 화살표를 제가 그리고 있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여기 깊이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던 여기만 누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이 라인, 들어간 모서리 라인을 항상 최우선으로 꾹 눌러주신 다음에 나머지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불질하고 손도 항상 가운데 누르고 옆에 엣지 누르고 요런 라인들 요런 데에 먼저 손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편해요. 기준이 다 잡혀 있으니까 틀어질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은 손을 그냥 편하게 뚝뚝뚝 두들기든 뭐 문지르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문지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매, 바쁜 와중에 이런 거 하는 거 좀 신경 쓰시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항상 들어간 모서리, 그러니까 벽면에서 하는 건 항상 모서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벽 발순으로 하는 거예요. 나온 모서리 텐션 있게 살짝 올려야 내가 편하다고 했죠. 여기도 대뜸 이런데 막 누르지 마세요. 이 밑에를 다 틀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뒤쪽에서 벽면에서 하는 작업들을 할 때 이 발 부분 밑으로 내려온 부분을 먼저 누르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여기부터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면목이 기준이니까 면목 부분 고정하고, 그리고 나서 차례차례 이게 기준이 되는 부분들을, 이 시트지 작업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먼저 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이제 다른 데 만지면서 자꾸 그게 틀어진다고요. 그럼 그런 데서 다 시간적인 로스도 발생하고 뭔가 좀 불편해지는 거죠. 구멍 안 보이게. 여기도 기준, 여긴 기준이 여긴 거예요. 그죠?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그 시트지 가령 큰 바닥 시트지 뭐 어디마다 가장 기준이 되는 데가 어딜까 한번 좀 노트에다 차분히 적어 보셔도 되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여기가 기준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누를 때 앞쪽부터 누르면 뒤가 떠요. 밖에서부터 눌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벽면, 면목, 그 다음에 바닥순으로
큰 바닥 내벽 할 때 이거 뭐 누차 강조 드린 부분이긴 한데 길이 남는 거 자르죠. 어느 쪽으로? 접착제 아닌 부분을 자르죠. 저희 거 기준으로 대충 한 2cm 정도 날렸었어요. 큰 바닥 시트지도 나중에 저만큼 날리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잘 맞추고 여기 높이 충분히 한 2cm 이상 이렇게 나 보이게끔 하셔야 중간 정도에 이게 정확하게 올린 거예요. 오늘 실습간에도 막 실수로 막 상단에다 붙이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면목 타고 도는 4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면목 상단이라고. 대신에 이 면목 타고 얘네들은 중앙에 잘 맞추셔야 돼요. 이것도 한쪽이 쳐 올라가거나 그러면 요게 이제 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항상 엣지 하단이든 상단이든 엣지부터 주고 가운데서 양옆으로 미는 형태로 하셔야 작업도 편하고 효율도 오르고 시간도 빨리 되고 잘 돼요. 밀착을 잘 시키셔야 돼요. 적어도 보강제 부분 하실 때는 이렇게 좀 각지게 밀착을 하셔야 돼요. 얘부터 떠 있으면 난리가 나겠죠. 여기 남는 거 재단하기 싫으시면 나온 모서리 쪽으로 여기 좀 나오잖아요. 아까 그 재단 애초에 하실 때 그 400짜리 2개 큰 벽 작은 벽 자르실 때 일부러 안쪽으로 한 1cm만 들여 자르세요. 이게 저희가 시공을 하다 보면 큰 벽 쪽에서 많이 좀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거를 아예 딱 맞춰서 그냥 요대로 자르세요 하자니 예전에 감독관이 왜 400으로 자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기준 원칙대로 하고 그렇게 약간의 팁 아닌 팁으로 그렇게 좀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싶어요. 여기도 뭐 수업 중에 말씀드렸지만 이 접착 부분이 밑으로 간 게 작업하기가 편한 거니까 신경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조금 무는 거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문 거 어떻게 필수 없어요. 어차피 지나간 일이에요. 미련 갖지 마시고 과감하게 그냥 문대 버리세요. 나온 모서리에 이렇게 돌출되는 것들이 없도록 신경 쓰시면서 밑에도 작업하시고 이쪽도 날렸죠. 실측해서. 요것도 선생님들이 나중에 다 익숙해지면 판재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죠. 아침에 펠트지 작업을 하실 때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했죠. 이게 만약에 선생님께서 재서 그날 이제 신문 그 공개 문제상에 이제 5cm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800으로 자르잖아요. 사실.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단하실 때 그거 좀 줄여 자르면 실측 안 해도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야 돼요. 공부가 좀 많이 되시면 그럼 요거 좀 미리 조금 잘라 놓자. 그럼 나중에 여기 또 자를 일이 없어요. 이거 자를 때 하다가 자를 때 보통 가위질을 하니까 칼질은 한번 쓱 하면 되는데 가위질 하면 아무래도 그 찰나긴 하지만 좀 과한가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시간을 좀 줄이셔야 되고 속치마는 처음에 돌리면 이상적으로 잘 깔끔하게 돌아야 되고요. 얘부터 단차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항상 여기 보시면 파이프와 바닥이 만나는 이런 엣지 부분들 먼저 잘 눌러주시면서 마찬가지 동시에 상단 이런 부분들도 뜨지 않게끔 그렇게 신경 쓰시면서 돌리셔야 하고요. 요건 이미 다 치수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여기서 이만큼 10cm만큼 겹쳐져 있으니까 굳이 뭐 할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 불을 최대한 작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살랑살랑 평소 여기 한 이만큼씩 나왔다라면 최대한 작게 토치 상태에 따라서 뭐 한 거고요. 혹시 가용할 수 있는 토치가 뭐 다른 데 있거나 뭐 회사에서 뭐 어디 있거나 이러면 한두 개 정도 2개는 아니고요. 하나 정도 추가로 챙겨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문어발 작업은요 흑선으로 하시기보단 불을 작게 해서 내가 토치로 재빠르게 용융하고 그렇게 하면 불이 작으니까 이런데 그을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할 수 있으면 손으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흑선으로 하기보다. 관통치만 여기 겹치지 않는 거랑 돌렸을 때 가운데 틈이 벌어지지 않게끔 지금 보시면 엄지손가락 이런데 꾹꾹꾹 누르잖아요. 요거 중요해요. 나중에 겉치마 돌릴 때쯤 됐을 때 이런 거를 어떻게 해놨느냐에 따라서 돌리기 편하고 말고가 정해지고 또 너저분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 관통치마야 미리 알고 다 재단하고 치수 보고서 재단하니까 이런 게 틈이 뭐 크게 뭐 과하게 째질 일 없지만 말씀드렸지만 이 파이프 주변에서는 항상 문어발이든 이 크라운 부분이든 과하게 찢지 않는 거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잘 두고, 지금 이제 크라운 처리하는 것도 이렇게 과감하게 눌러놓은 다음에 불을 작게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쭉 하면 돼요. 돌았을 때 식었을 것 같으면 조금 더 가준 다음에 잽싸게 이렇게 다 같이 올려버리는 거예요. 예. 보면 이게 어디 틈도 없고 잘 깔끔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야 또 시간, 제가 누차 계속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데, 위에 청소 항상 뭔가 이제 본작업 전에는 청소 한번 해주시고, 큰바닥 시트지도 오른쪽을 좀 한 2cm 정도 날렸었죠. 우리가 여기 10cm 띈 곳에서부터 저쪽 큰 벽 쪽, 저쪽 큰 벽 쪽 상단까지가 1m 정도 나오니까 시트지의 폭이 1m 2cm 정도 되니까 2cm 정도 날린 거예요. 항상 긴 쪽을 먼저 맞추고, 밑에 쪽이 혹시라도 이쪽으로 좀 들어가서 내가 잘못 재단을 했거나 내가 그은 선이 삐뚤어져서 좀 모질라다면 좀 밑으로 당겨서 하는 식으로 먼저 불질로 고정하고, 이게 다 크라운 달라고 이거 하는 거죠. 큰 바닥 같은 경우는 이쪽을 이제 부착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평행하게 놓고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렇게 원을 따라 그려지듯이 여기도 이렇게 원을 따라 기본적인 크라운 형태로 작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잘 이해하시고, 항상 살짝 모자란 듯, 너무 덜 째면 여기가 울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게끔, 보셨죠? 눌러서 접어서 어디까지인지 이 라인을 보셔야 돼요. 항상 무턱대고 뒤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자르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훨씬 빨라요. 꾹꾹 누르고 째고, 뒤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대뜸 째버리면 이런 데가 다 과하게 째진다고요. 과하게 보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꼭 삼각형 아니어도 되니까 균일하게 최대한 자르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죠. 스타트 라인 이제 붙이시고, 이런 큰 바닥 시트지 같은 경우는 이런데 테두리 위주로 좀 잘 붙이시고, 가운데는 내가 불질하는 모습만 어느 정도 보여주면 굳이 그거 막 뜯어보지 않거든요. 감독관이 옆에 와서 막 지켜보고 있으면 좀 하는 척 좀 하시고, 불질도 좀 이렇게 윤기 올라오게 하는 척 하고요. 좀 멀리, 물론 이제 시험 보는 와중에 그럴 경황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요령껏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게 불질하고 재단하고, 다른 데는 어떻게든 시간은 들어가요. 이 방수 시험이 시트지를 다루는 그 개개인의 어떤 행동이나, 저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단위 행동이라고 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동작, 이런 것들이 그 작업에 맞게 그 뭔가 좀 최적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익숙치 않으니까 당연히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캐치하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기준선이 어딘가를 보고 자꾸 손이 먼저 그런 데를 가야 된다라든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한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빠르게 작업을 잘 하시면서,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이런 것들 돌볼 여유가 생기거든요. 이런 거 뜬 거 이런 거 나중에 불질해서 좀 하기도 하고, 뭐 치수나 이런 거 할 때도 조금 더 이제 여유 있게, 아 오른쪽으로 조금 더 돌려서 맞춰야겠구나 뭐 하는 등등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벽면 올릴 때도요, 이거 대뜸 여기 우리 밑에 기껏 라인 잡아놓고 잘한 거를 대뜸 손으로 그냥 훅 올려버려 갖고 다 라운드 지게 하지 마시고, 밑에도 바닥에서 항상 면목 하단에서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상단 눌러주고,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항상 바닥, 면목, 상단, 거꾸로 올 때는 벽, 면목, 하단, 이런 식으로 건너뛰지 마세요. 꼭. 네. 그렇게 하는 게 손 여러 번 가는 거 아닌가 하더라도 오히려 더 잘 돼요. 품질도 좋게 나오고. 벽면 너무 불질 과하게 하지 말고요.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나눠서 하는데 울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도 저쪽에 이제 좀 울었는데요. 시험장 같은 경우 혹시 두꺼운 시트를 나오는 경우에는 좀 덜 우니까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는데, 내가 하는데 좀 많이 울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좀 전에 영상에서 보듯이 나눠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네, 끝에는 지금 불질하는 건 요 안쪽으로만 불질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불질해 놓은 거를 가위질이나 칼질하면 끈적여가지고 나중에 그거 쓰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자르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제가 이 방법을 추천을 드렸었고, 익숙한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안전하게. 칼은 항상 내 몸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그렇게 작업하셔야 되고요.
여기도 불질할 때 크라운도 같이 불질해서 효율적으로 빨리 붙이면 좋아요. 다 불질하고 또 크라운 하나하나 하지 마시고 불질 같이 해서 이렇게 같이 붙여버리는 게 좋아요. 여기는 이렇게 살짝 뜨는데 잘 눌러주시고, 이런데 뜬다고 뭐 째거나 뭐 수업 중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렇게 뜬데 한 번씩 이렇게 그래도 불질 해주면 좋겠죠. 기준 치수 이거 점 몇 개 찍는 거 별거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까 찍어 놓으시길 추천드려요. 이쪽에서 이런 데서 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좀 신경 쓰셔야 되니까. 치렁치렁한 거 잘라준 거죠. 이거는 작은 바닥. 저 시트지 이제 끝단에 붙어있는 똥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 그냥 아예 대놓고 자르거나 칼질을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뜯느라고 뜯는 게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쿨하게 접어서 라인을 맞추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라인이 넘어가서도 큰 이상이 없게끔, 그죠? 이게 내가 이 옆에 있는 파이프가 얘를 지속적으로 바깥쪽으로 밀려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살짝 이 선안한 느낌으로 살짝 오히려 오른쪽으로 이쪽 아래쪽 제 이제 화면상에서 아래쪽으로 큰 바닥 쪽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안정적으로 저 뒤로 넘어가서도 큰 겹침폭이나 이런 데 오차 없이 작업이 될 거고요. 겨울에 작업하실 땐 이게 좀 안 붙을 수 있으니까 불질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크라운 따는 거죠. 작은 바닥도 저렇게 바닥 저렇게 울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항상 크라운 부분 딸 때는 이 시트지의 이 공장 라인 대비 수직으로 와서 얘랑 처음 만나는 접점이 가장 가까운 지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는 언뜻 보면 이렇게 손가락에서 보면 수직으로 따니까 이렇게 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공장 라인 대비 수직으로 가는 점이 이 원과 가까운 최단거리로 만나는 그 지점을 향해 째시는 거예요. 저렇게 옆으로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뭐 조금이니까 찔 게 없고요. 여기도 과하지 않게 항상. 파이프 주변에서 째는 거 과한 거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게 가장 문제니까 밀착시키는 거랑 그게 문제니까. 그다음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어디가 기준이죠? 면목 상단. 이렇게 한 두어 번 접은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대충 비슷하게 가짜로 이렇게 먼저 접어 놓으시는 게 작업을 하기가 편해요.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판판하게 좀 고정하시면서 이 안쪽은 이렇게 살짝 떨어지게 하는 게 작업이 편하고요. 많이는 아니고 살짝만. 안 그러면 이게 울거든요. 너무 밀착을 시키면. 보시면 저렇게 살짝만 라운드지게 해서 길내기를 이런 식으로 좀 이따 정주 화면이 있으니까 저렇게 서서 저쪽으로 좀 당겨갖고 뒷면에 비닐을 보면서 라인이 잘 보이니까 반대편은 이제 시커멓고 혹은 뭐 이렇게 해서 안 보이거든요. 쭉쭉 날리는 거예요. 편하게. 이 좁은 데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렇게 저기는 살짝 라운드지게 서걱 끊지 않는다고 했죠. 이렇게 이걸 가위로 서걱 해서 이런데 흠집을 내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여기는 살짝이지만 아주 살짝 높이 간다는 느낌으로 면목 상단이긴 한데 제가 아까 여기 그 나온 모서리에서 항상 밑에 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살짝 텐션 있게 올라가야 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붙일 때는 이쪽부터 쭉 붙여 나가시고 그 다음에 저쪽 벽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불질할 때 쭉 해서 크라운까지 잽싸게 이거 다 같이 불질하는 거예요. 이쪽 라인만, 접착제 라인만 먼저.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쭉 눌러오면서 크라운 그냥 사사삭 다 붙여버리고 그 다음 쭉 밀어서 여긴 잘 안되니까 세게 눌면서 이때도 기왕이면 그렇죠. 손 보셨죠? 밖으로 오른손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휙휙 돌리면서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이쪽 넘어오고 나서 여기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당기다 보니까 혹은 선생님도 이걸 너무 과도하게 너무 제가 이걸 좀 이렇게 살짝 올리라고 했다고 너무 안 째버리면 이게 이 시트지가 이쪽으로 너무 가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타고 가서 여기랑 여기에 겹침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영상에서 설명한 건 여기서 내민 길이가 10cm를 넘지 말라라는 건데 저희 치수대로 하는 이상 이게 10cm 넘어갈 일은 거의 없고요. 판재 치수가 크게 이상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작은 바닥도 마찬가지로 쭉 진행하시고 이 밑에 붙어있던 비닐을 이제서 뗀 거예요. 여기도 벽면이니까 그렇게 불질 과하게 하지 마시고 테두리나 이런 데 좀 신경 쓰시면서 쭉쭉 올리셔서 잘 하시고 울지 않게 먼저 꺾어 놓고 불질해서 잘라내시고 오는 거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오는 거. 이 영상에서 보시면 이 큰 바닥 시트지하고 이 큰 벽 이제 큰 벽 작업을 할 건데 큰 바닥 시트지하고 겹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큰 바닥 시트지를 이렇게 면목 상단 가까이 붙여 놓을수록 내가 여기서 하는 발 작업들이 굳이 그 오차 범위 내에 들을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딱딱 맞아요. 치수. 혹시라도 내가 이걸 떨어뜨렸다. 선생님 면목 상단이라고 해서 내가 실수를 좀 많이 째넣어갖고, 혹은 째다가 오른쪽에서 짤 때 좀 실수가 있어서 좀 많이 쨌다. 그럼 이게 이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큰 벽의 발의 길이나 옆으로 오는 길이가 다 그것만큼 길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더 오니까. 그럼 이 틈에, 이 모서리에서부터 그냥 단순하게 또 10cm 재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벌어진 만큼 플러스 10cm를 돼야 되는 거예요. 뭐 12, 13, 14, 과하면 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다른 쪽의 발들도 다 치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닥 시트지를 이렇게 면목 상단에 딱 맞게끔 재단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큰 벽은 이렇게 겹침폭 그 접착제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랐죠. 제가 지금 시공을 비교적 잘 해놨으니까 그냥 50cm 정도 맞춰서 자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발의 길이 한번 확인을 해서 제대로 했으면 면목 상단에서부터 발의 길이니까 당연히 10cm 자르면 되겠죠. 아니 접으면 되겠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막 굳이 10cm 막 표시해서 하지 마시고, 혹은 뭐 손에 어떤 길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 놓으세요. 이 정도면 10cm다 하는 것들을. 발은 항상 아래로 째는 거고요. 지금 칼을 이렇게 눕혀가지고 슬쩍 힘을 과하지 않게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밑에 끈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업할 때 불편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한번 들어붙은 거 떼는 뭐 이런 불편함을 이것만으로도 그 수고로움을 좀 더 벗어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딱지접도 접으라고. 접어서 어떻게 이 들어간 모서리 이 라인을 항상 최우선으로 밀착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이 이거를 작업을 하셔가지고 이미 다 맞춰서 이미 재단을 하신 거기 때문에 요 라인만 제대로 맞추시면 나머지는 큰 오차범위 없이 맞아요. 근데 이거 작업하시다 이게 틀어지면서 선생님이 뭔가 이미 불질해서 잘못 붙거나 이래버리면 뭐 이쪽에 겹침폭도 뭐 줄어든다든가 늘다든가 하면서 누르면서 좀 이렇게 틀어지고 막 이렇게 좀 안 좋게 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들어간 모서리 먼저 잘 고정을 하시고 이렇게 왼손으로 먼저 잘 고정을 하고, 이게 지금 접착력이 안 좋은 시트지여서 제가 이렇게 왼손으로 받치고 있는 거지, 보통의 이제 시험장에서 소위 이제 새 걸로 주는 시트지 같은 경우는 그냥 꾹 눌러놓으면 다 들러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모서리부터 이렇게 엄지로 제가 지금 빡빡 문지르는 거예요. 뒤에 틈 절대 없게끔. 저기 틈 있으면 바로 실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만약에 그 작업이 제가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길어지니까 이런 걸 잘라주고 해놓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매 잘 고려하셔가지고 누를 때 항상 안쪽부터 누르시고, 좀 우는 거는 그냥 막 문대면 돼요. 불질을 하셔가지고 여기도 좀 잘 우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들썩들썩 하시면서 잘 밀착시켜 주시고요. 여기도 너무 과하게 째지 마시고 아주 살짝 못 미치듯 째가지고 불을 용용해가지고 이렇게 좀 눌러줘가지고 틈 없는 척, 아주 미세한 틈이 있더라도 저렇게 하실 줄도 아셔야 되고. 틈 없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돼야 되고요.
큰 벽이 이렇게 왔으니까 작은 벽은 여기서 10cm, 여기서 10cm 겹치는 거예요. 내가 작업을 하다가 아까 작은 바닥 할 때 이런 데가 좀 패이고 내가 잘못 잘라서 그렇게 됐으면 당연히 거기서부터 10cm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겹쳐져야 되고 여기도 뭐 마찬가지겠죠. 이론상으로는 여기가 10cm, 40cm, 10cm니까 60cm짜리 폭으로 이제 자르면 되는 거예요. 예, 이쪽 기준으로. 뭐 굳이 연필로 안 찍었어요. 칼로 그냥 저렇게 콕콕 찍어서 흔적 내고서 잘라냈고, 발의 길이도 작은 바닥이 면목 상단까지 가 있으니까 거기 기준으로 또 10cm인 거예요. 여기도 10cm고. 이게 만약에 길이가 길어지면 작은 바닥의 그 발의 길이도 당연히 길어져야 돼요. 왜요? 작은 바닥은 이쪽에서 이만큼이 타고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이쪽에서 접어서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잘 시공이 돼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충 10cm 접는 거예요. 이렇게. 저 뭐 표시도 안 하죠. 딱지접도 접어서 먼저 가져가서 이쪽을 밀착시킨 다음에 이 여기를 지금 딱 접은 거예요. 밑에 따고, 이쪽은 안 따죠. 여기도 따야 되는데. 이거는 뒤에 뭐 끈적이는 거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서 바로 한 거고요. 또 딱지 접듯이 접어서 이렇게 먼저 부착시키고, 항상 치렁치렁한 이 큰 벽면부터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모서리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나서 모서리 걱정되면 이때 들어주고, 항상 손은 먼저 들어간 모서리부터 잘 눌러주시고, 물매에 맞춰서 이런 거 잘 놓고, 항상 모서리 벽 발순으로, 발치 건들지도 않죠. 계속 이제 모서리 쪽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모서리는 이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얘는 아니고요. 이 갈라진 거, 이 작은 바닥에 이렇게 갔잖아요. 이게 여기 터고 나서 이게 보이면 오작이라는 거고요. 대충 살짝 흔적 내고 부족하게. 그러니까 작은 바닥을 아까 전에 그 잘 올려놓으시면 이게 뭐 그냥 편하게 잘라도 안 보이니까 되게 편한 거예요. 작업할 때. 돌리는데 이게 라인이 딱딱 맞죠. 다 이런 것들을 아까 큰 바닥 시트지 하나를 그 이쪽에다가 잘 붙여놨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게 이렇게 편하게 작업이 되는 거예요. 벽 정도, 벽부터 이렇게 작업하시고, 뭐 조금 나오는 거 있는데 저런 건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이런 것도 발도 불질을 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벽, 면목, 하단 그 바닥순으로 그 순차적으로 눌러야 돼요. 대뜸 누르면 이런 데 다 떠요. 이런 데 뜨면 여러분들 그러신다고 막 토치로 저희 떴네 하고서는 불로 막 쏜다고요. 그러면 시커멓게 되겠죠. 여기 구멍 보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굳이 시커멓게 만들어서 오해 살릴 만드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쪽부터 눌러주면 많이 틀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부착하실 수 있어요. 위에는 뭐 잘라주시고, 붙이는 것도 원칙적 물매를 고려하면 이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야 맞는 거예요. 실제 이 위에 산업기사 시험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거치마 돌리겠죠. 이전의 작업들이 이렇게 좀 밀착이 돼서 잘 되어 있어야 내가 돌릴 때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데 과하게 두껍게 되지 않도록 밑작업부터 속치마, 관통치마, 작은 바닥, 큰 바닥, 작은 바닥 하실 때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얘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그 겹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어느 한쪽이 올라와 버리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양쪽이 잘 안 돌게끔 될 거예요. 진짜 너무 잘 해놓으셨으면 이것도 잘 돌아요, 비교적. 뭐 밑에 크게 찔 일 없이. 겹친 폭. 여기서부터 이 시트지하고 만나니까 자기 자신하고 만나니까 그거 지금 여기서부터 10cm, 여기서부터 10cm를 하면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잘리듯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팔 벌려 해놓고 한쪽부터 이제 불질 잘 하시고, 밑에 안 돌아가는 것들 조금씩 터주고. 말씀드렸죠. 문어발은 이렇게
살짝 내려와서 벌어지는 게 좋은 모양이고요. 크라운은 반대라고 했죠. 여기서 살짝 올라가서 벌어지는 형태로 위로 이렇게 뿌리 솟아 있어야 좋은 모양이라고. 그래야 서로 여기서 요만큼이라도 서로 겹치면서 그 부분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이 틈으로 물이 들어갔다 치더라도 이 위까지 또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 좀 신경 쓰시면 좋고요. 제가 이걸 하나 자르는 걸 굳이 찍은 건, 이 문어 발의 길이는 항상 그러니까 기준이 5cm예요. 바닥면과는 5cm가 겹치게끔 되어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선생님이 돌리다 보니까 한쪽이 너무 내려가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내가 이쪽을 많이 좀 째야 됐고 길어진다. 그럼 이것도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오차 범위가 이 시험은 3cm니까 그걸 넘지 않도록. 마지막 이거는 이렇게 불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찐득찐득하게 나오게끔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좀 그래도 밀착을 잘 했구나라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밑에 거 이렇게 빠뜨리고 하는데 시간이 허락하시면 저런 것까지 꼼꼼하게 당연히 다 하셔야 되는 거고. 철선은 2차 방어선이죠. 먼저 한번 위에서 3cm 정도 밑에다가 감아 돌리고 벤치로 좀 타이트하게 조여서 꺾어놓고 이제 잘라놓고 꺾어놓고. 요건 말씀드렸죠. 이 토치의 여기 흑손의 엣지 부분을 잘 가열을 하셔가지고 이 시트지만 녹이는 거예요. 파이프에 막 묻히거나 긁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바퀴 쭉 돌리시는 거죠. 요건 영상에 나와 있듯이 감독관이 시키면 하고 아니면 말고요. 안 하면 좋죠. 땡큐죠. 뭐 시간 버는 거니까. 1차 방어선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실리콘 쏘는 건데 이거 뭐 예쁘게 쏠 필요는 없지만 쏘는데도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감안을 하셔서 최소 5분 이상 잡아놓고 여유있게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실리콘 같은 경우는 가시기 전날 따놓고 잘라놓은 다음에 그 부분을 테이프로 감아 놓으세요. 우리 그 청테이프 있잖아요. 감아 놓고 시험장 가서는 그냥 바로 쏘면 되게끔. 이거 언제 또 꼽고 자르고 뭐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미리 신경을 쓰셔서 작업을 해 놓는 게 낫고요. 감독관이 처음에 와서 보는 거 여기, 그 다음 이쪽, 그 다음 밑에 여기 틈 보이는지, 그 다음에 이 파이프 주변들 벌어진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확인하는 거. 거의 여기서 많이 탈락자들이 나오니까 좀 오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건 뭐 철거하는 건데 이상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뭐 저나 저희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창간 수업 많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자주 오시는 분들 치고 결과가 그래도 다들 좋으셨어요. 비교적 많이.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물론 이제 바쁘시고 그러시니까 좀 뭐한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스토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작업하는 파트에서 기준선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어딜까, 주요한 요소가 어딜까,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올린 영상을 좀 반복 시청하시면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음성 제가 녹음한 거 요걸 기준으로 한번 복습하시는데 잘 활용하시고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제가 그냥 음성 없는 거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잖아요. 요거 보시면서 지금 제가 사실 작업을 하면서도 손으로 어디 가리키기도 하고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좀 더 강조해서 만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발견해 보시는 재미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영상 좀 많이 보시면서 사실 거의 다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복습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